마켓 리더에게 짚는다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IPO에 대해서 세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자,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흥국증권의 최종경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힙하세요. 예. 너무 멋있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선을 강탈할 것 같은데 예. 오늘은 내용도 사실 이 귀를 강탈할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좀 부진했던 IPO 시장이 올해는 좀 기대감이 있어서 또 요목조목 따져볼게요. 주제부터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IPO 양극화, 대여 등장은 언제쯤 할까요? 그동안 뭐 11번가도 그렇고 무신사도 그렇고 대여가 온다 하면서 저희 눈에 좀 가까이는 잘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도 좀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던데 올해 평가 좀 어떻게 하세요? 일단 올해 현재 흐름 자체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IPO 시장을 평가할 때 저희가 몇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공모 희망가 대비 공모가가 어디 결정되느냐. 이제 그래야지 이제 상장하는 기업 그쵸.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확정된 공모가를 기준으로 거래가 될 때 주가 상승률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개 흐름이 모두 좋아요. 공모가 확정 추세라든지 그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률의 추세가 지금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올해 상장한 기업들 중에 아마 다 이름 기억하실 거예요. 미래반도체, 꿈비, 제이오, 오브젠 같은 기업들이 공모가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지금 주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26개 기업이 상장을 완료했거나 지금 상장 일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뭐 흐름이 좋은 상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서두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실 대여급이 모여있는 코스피 시장은 5월 말까지 아직까지 신규 상장 기업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아쉬움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따라서 올해 2023년 어떻게 될지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 지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IPO 시장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종목도 저희가 언급이 됐는데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일단 이제 네, 말씀 주세요. 예, 일단 준비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마음이 급했네요. 예. 아닙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월별로 수요 예측을 몇 개 하는지를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색 막대 그래프는 평년의 가격, 과거의 평균치고요. 선으로 이렇게 점으로 그려놓은 건 2023년 값입니다. 한눈에 들어오죠. 올해의 분위기가 평년 대비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 4월, 5월, 6월의 수요 예측 분위기는 마치 자로 그은 것처럼 쫙 올라가고 있어요. 신기해요. 신기하죠? 개수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림도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거는 수요 예측 그 진행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준비해온 그림 같은 경우는 청구서 접수와 그다음에 이제 그 심사 승인이 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건 청구서 접수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평년 대비 다 그래프가 위에서 지금 놀고 있죠. 그 다음 그림은 심사 승인 추이인데 심사 승인 추이 역시도 평년 대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개수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시장이 평년보다도 오히려 좋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그래프가 있어요. 그 다음 그래프인데요. 주가? 맞습니다. 투자자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그래프겠죠. 이게 장기 그래프입니다. 이게 글씨는 다 안 보이지만 연도별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바짝 올라와 있는 게 2023년 수익률이고요. 많이 내려가 있는 게 작년 수익률입니다. 많이 올라왔죠. 물론 이 IPO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은 연말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긴 합니다. 안정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IPO는 상장 첫날 되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게 반영이 돼서 2023년이 5월 말이기 때문에 좀 많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분명한 거는 작년의 수익률 대비 크게 반등한 거는 확실히 맞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IPO 시장의 분위기는 좀 좋다고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망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거죠? 네, 전망에 대해서도 좋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아까 제가 그림을 3개 짝짝짝 보여드린 게 수요 예측의 추세는 현재 상황이고요. 청구서 접수나 심사 승인은 올해 하반기의 그림입니다. 따라서 청구서 접수나 심사 승인도 아까 보신 것처럼 추세가 좋다는 얘기는 올해 하반기까지 적어도 개수적인 측면에서는 괜찮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장만 좀 놓고 보면 최근에 반도체주가 쫙 올라주면서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회복장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IPO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전망, 긍정적인 현재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 배경도 좀 궁금해요.
그게 사실 네. 우리나라 IPO 시장의 가장 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 요인인데 네. IPO 시장이 호흡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 말씀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지금 수요 예측을 하고 청약을 하는 기업들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5개월, 6개월 전부터 이미 준비를 본격화한 기업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으로부터 5, 6개월 전을 생각해 보시면은 물론 지금도 시장이 확 좋아졌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반년 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시장에서 IPO를 시작하니까 가격 자체가 낮게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 가격을 갖고 긴 호흡을 갖고 지금 와서 상장하려니까 밸류에이션 갭이 더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상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약 6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기업들이 낮은 공모가, 낮은 공모희망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싸게 느껴지는 그러다 보니 주가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호흡이 길고 이들이 지금 이야기 나오는 기업들이 작년에 좀 시장 안 좋을 때부터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시장에서 그러니까 일명 대여, 네. 대여를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좀 왜 이렇게 움직임이 둔한 건지 이것도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요것도 제가 준비해온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제가 준비해온 표는 뭐 글씨가 작긴 한데 그냥 두 개라고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신규 상장 예정 기업 명단에 올라 있는 기업이 두 개밖에 없어요. 예, 하나는 넥스틸이고 하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두 개 기업 다 뭐 괜찮은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라는 거 뭐 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조 원대 이상이 되는 기업들이라는 거는 다 시장에서 알려진 바이기는 하지만 제가 적어도 이 일을 하는 동안 과거 데이터를 다 봤을 때 한 10에서 15년치를 봤을 때 연간 코스피 신규 상장 개수가 최저를 찍었던 게 3개에서 4개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2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라인업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적고요. 또 하나는 청구서 접수 단계 상태에 있다고 이게 올해 안에다 완주하지는 않아요, 또. 그러니까 2개나 어쩜 올해 1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2023년 매년 연초가 되면은 시장에서 기대들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어떤 기업이 상장합니다. 어떤 기업이 상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23년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예상되는 기업이 있었지만 지금 시장에서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청구서 접수를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뭐 등등의 기업들이 많이 있죠. 두산로보틱스도 얘기가 많이 되는 기업들이고요. 그럼 그 기업들이 열심히 청구서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청구서를 넣고 있지 않다는 게 좀 시장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6월에 청구서를 접수하고 연내 상장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뉴스를 발표하기는 했어요. 이것도 대여잖아요. 맞습니다. 네. 올해 뭐 다 기대되는 대여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아주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닌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3년 IPO 시장이 굉장히 반등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대여급들을 중심으로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는 약간 아쉬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화면에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기업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자체에 대한 평가가 좀 더 높게 돼야 된다, 아니다, 참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시는 의견은 없으세요? 일단 제가 IPO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IPO 기업은 얼마에 올라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IPO를 또 다른 말로 공모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더 쉽게 풀이하면은 공동구매입니다. 주식을 공동구매하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TV를 공동구매하실 때 네. 백화점에서 100만 원에 파는 TV를 인터넷 공동구매로 100만 원에 사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싸게 사죠. 그래서 맞습니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네. 공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100만 원 하는 주식을 100만 원에 사진 않아요. 그럼 그냥 시장에서 사면 됩니다. 그쵸. 예, 공모를 하는 이유는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사의 가치보다 더 싸게 들어온다면 충분히 인기를 끌 수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건데 여태까지 수많은 그룹사들이 자회사나 관계사들이 상장을 하면서 기존의 회사들의 가치가 다시 이렇게 좀 재부각되는 되죠.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 게다가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좀 큰 상승 이후에 좀 조정, 약간 이렇게 좀 쉬어가는?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에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좀 좀 2차전지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이슈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앞서서 서울보증보험 이야기도 나왔어요. 굉장히 궁금한데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상장 시기가 미정입니다.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단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들만 제가 모아놨습니다. 네. 처음에 심사 청구를 하고 이제 상장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거죠. 심사 승인을 받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승인을 상장해도 된다라고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권신고서 내고 수의측하고 청약에서 돈 넣고 신규 상장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글씨가 살짝 작긴 하지만 이 과정을 다 밟는 게 평균적으로 155일 정도 걸립니다.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사실. 네. 그러니까 6월에 청구서를 접수하면은 애매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교과서적인 이론이고요. 아까 표를 보여드렸지만 올해 지금 코스피의 상장 예정 기업이 2개밖에 없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거래소, 특히 코스피의 신규 상장을 담당하고 있는 거래소 직원들이 일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6월에 접수를 해도 앞에 번호표가 2개밖에 안 나가 있으니까 좀 빨라질 수도 빨라질 수가 있겠네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은 본인들도 그렇게 밝혔어요. 예, 상장 시점에 대해서는 연내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는 본인들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곧 청구서를 접수하고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대답은 이거예요. 평년 같았으면은 6월에 접수하면은 연내 상장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상장 예정 기업 명단이 워낙 적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IPO 기업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좀 주목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게 다 상대적인 거고요. 사실 시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원래 제한된 재화가 자금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시장이 자금이 분산된 정도로 그렇게 자금이 얇지 않습니다. 네. 관심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겨요.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대여급들의 개수가 적을 때는 관심이 오히려 반대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에서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이라는 게 발표가 됐고 이게 좀 시행이 되면 하반기부터 상장 후에 가격 제한폭 변경이라든지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좀 위축시킬까요?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 금융위원회나 금융당국은 매년 이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에 시행되는 제도는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명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뀔 거라고 보는데 가장 큰 변화 2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이 바뀔 겁니다. 예, 이거는 투자자분들이 직접 연관이 되는 거고요. 사실 저희 이 증권사나 이 기관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주관사의 주급 납입 능력을 확인해서 주관사나 기관에 과태료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허수 청약을 방지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예, 그 기관들의 허수 청약을 방지하는 제도 2가지가 되는데 당장 돌아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거는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시초가가 공모가 기준으로 90%에서 200%까지 잡힌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하한으로 네. 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제 따상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공모가에서 맞아요. 2배 잡혀서 상한가를 가니까 플러스 160%로 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바뀌는 그 제도는 그 90에서 200%가 아니고요. 시작 자체는 공모가에서 기준가를 딱 잡은 다음에 네. 당일날 마이너스 40%에서 플러스 400%까지 변경이 됩니다. 아래가 40%인가요? 마이너스 40이에요. 예. 그리고 위에는 플러스 400인데 이게 기준가에서 400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옛날 계산법은 플러스 300%죠. 예, 그러니까 4배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제한 폭이 정말 되게 늘어나는 거죠. 그냥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10년 전이었나요? 저희 우리나라 시장의 상한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될 때 가격 제한 폭이 넓어지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냐? 근데 이거는 이미 다 연구가 끝난 내용입니다. 가격 변동폭이 넓어지면 시장의 변동성은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IPO 시장 역시도 이번에 제한폭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초반의 가격 흐름이 과거에 좀 왜곡됐던 그런 단기간의 가격이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변동폭이 적어질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제가 여러 추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걸 좀 꼭 여쭤보고 네. 싶어요. 나중에 또 불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내일이면 6월 시작인데 6월에 신규 상장을 앞둔 기업들을 살펴보면 이 상장 특례 기업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많아진 건지 아니면 좀 원래 있었는데 이제야 좀 발견되는 건가요? 2개 다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림 잠깐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갑자기 많아진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많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림이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요. 저기
핑크색 라인으로 표시된 선 그래프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6년이나 17년 정도에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특례 상장 기업들이 약 10% 전후였는데 계속 올라서 지금은 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상반기에 뭐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를 반영해서 특례 상장이 아니라 일반 상장 기업들이 먼저 진행된 거고요. 하반기에는 특례 상장들이 조금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IPO 시장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저희가 처음부터 확인을 했고요. 대여가 좀 부족하긴 했지만 기업이 적을수록 관심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보고요. 지금까지 또 귀한 말씀 해주신 분하고 인사를 나눠야 돼서 아쉬운데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네. 흥국증권의 최종경 연구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